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올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도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세우면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인데요. 예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문예술 지원 사업 공모 결과입니다. 공연이나 전시, 정기 연주회, 문학집 발간 등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과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은 657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20%도 안 되는 128개, 지원금도 7억 900만 원입니다. 지난해 212개 사업에 15억 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장 강원도 문화예술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 축소로 지원 사업 규모도 준 데다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금액마저 줄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전체 8천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3-4개 단체 뽑으니까요. 강원문화재단은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강원도 지원 예산 자체가 줄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면 더욱 심해지는 문화예술 분야 홀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문화예술 쪽 같은 경우에 예산 배정에서 가장 후순위잖아요. 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나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화예술 챙기다 보니까. 강원도는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등 다른 긴급 사업들이 새로 편성되면서 문화예술진흥사업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예년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되신 분들은 규모가 줄어서 화나고 또 안 되신 분들은 떨어져서 화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그래서 지금 추경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매번 홀대를 받는 문화예술 분야가 사회적인 재난 상황에서 더 심한 차별을 받으면서 강원도의 문화적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고속도로에 이어 일반 도로에도 경찰의 암행 순찰차가 도입됐습니다. 도로 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 운전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홍천 44번 국도, 오토바이가 줄지어 도로를 질주합니다. 시속 80km 구간에서 120km까지 과속하며 차선을 넘나들고 보란듯 신호도 무시합니다. 동해안을 잇는 7번 국도, SUV 차량 한 대가 이른바 칼치기를 하며 시속 150km 넘게 과속 질주합니다. 모두 국도 암행 순찰차에 단속된 차량들입니다. 순찰차가 바로 뒤에 따라 붙었지만 단속 중인지 모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된 겁니다. 암행 순찰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지만 내부는 다릅니다. 경찰관이 직접 운전을 하고요. 각종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해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44번 국도 위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도로를 달려가고 잠시 뒤 화물차가 앞질러 갑니다. 그러자 오토바이가 다시 속도를 내 화물차를 따라잡으며 속도 경쟁을 벌입니다. 결국 두 운전자 모두 적발됐습니다. 그냥 난 내대로 가는 건데 오늘 좀 당긴 거 맞아요. 그냥 빨리 속도 갔다가 집에 가려고. 유독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잦은 44번 국도. 암행 순찰차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또다시 질주합니다. 다른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고 굽은 도로에서도 속도를 냅니다. 오토바이를 쫓는 암행 순찰차의 시속은 160km.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과속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됩니다. 30점 생겼어요. 오늘 30점이요? 예. 그럼 안 되는데. 아니요, 2일 동안 관리하세요. 과속운전과 난폭 보복운전, 음주운전 등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150, 200km 사이를 계속 주행하시는데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 속도에서 사고 나면 차량 다 분해되고 날아갑니다. 강원 경찰에서 운행 중인 암행 순찰차는 한 대. 도내 모든 국도가 단속 대상입니다. MBC 뉴스 김상우입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일원에 수천 명의 장기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박 중독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역할이 강화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 있는 중독관리센터입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열었는데 한 해 평균 6천여 명이 방문합니다.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전문 병원과 연계한 치료 등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또 카지노 도박을 끊는 방문자는 치료비와 법률 상담료, 직업 재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이곳의 직업 재활 지원 제도를 통해 사회에 복귀한 인원만 250여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다 요즘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도박 중독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창업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식당 등을 포함한 4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도박 회복자분들이 더 많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카지노 주변에 도박 중독자를 위한 재활 특화 시설이 새로 생겨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국내 최초로 정선에 재활 특화 시설을 개소했습니다. 종전에 분소 수준의 시설이 있었는데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도박 중독자 관리에 나선 겁니다. 현재 11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카지노 주변 장기 체류자가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0에서 70대 분들입니다. 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어려우시고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계 지원 서비스 그리고 재활 특화 센터로서의 기능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54.8%로 심각합니다. 도박 중독 관리 시설들이 얼마나 역할을 해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들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안타까운 일이 늘어났는데요. 인공지능 로봇 인형과 무인 감지 시스템이 도입돼 부족한 대면 돌봄 서비스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와, 100점 받았대.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100점만 받았어? 고맙다. 날마다 그렇게 받아와. 이랬지. 이걸 눌러. 아흔을 앞둔 송춘여 할머니는 효도리와 함께 지낸 지 이제 석 달째입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눌 일 없던 할머니는 효도리와 수다도 떨고 잠도 같이 잡니다. 여기다 갖다 눕히고 얇은 걸 덮고 밤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나 좀 어떻게 같이 잤잖아. 맨날 같이 자잖아 내가. 강원대학교 연구 결과 6개월 동안 효도리와 생활한 후 평균 5.76점이었던 어르신들의 우울 척도는 4.69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우울 고위험군 비중도 19%에서 14.3%로 크게 줄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독거노인의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준 데 이어 이번엔 비대면 돌봄이 가능한 감지 시스템 보드미가 도입됐습니다. 어르신이 8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거나 실내 온도에 변화가 없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복지관과 원인동 마을관리소에 설치된 안전 현황판에 경고 알림이 뜹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본인이 직접 전화해야 했던 기존 돌봄 시스템과 달리 생활 패턴 분석에 따른 실시간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기 전에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어르신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그런 위험 상황을 겪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하고자 하는 것. 6개월 평균 40명대에 머물렀던 도내 무연고 사망자는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줄면서 지난해 하반기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소일거리가 줄면서 취약계층의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졌고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지면서 우울감이 높아지기 쉬운 시기. 첨단화된 돌봄 시스템이 독거 어르신의 단짝 친구는 물론 증가하는 고독사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 1일 폭설로 강원도에서는 98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인삼 재배 시설의 피해가 106헥타르에 달했고 비닐하우스 63헥타르, 과수 농가의 피해는 2.3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양구가 26억 5천여만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인제 18억 8천여만 원, 평창 14억 5천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1일부터 도내 각 시군과 함께 정밀 피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 들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발견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춘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올 들어 춘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모두 85건으로 올해만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춘천시는 군부대 제독 차량을 이용해 오월리에서 덕두원리까지 19km 도로를 소독하고 발생 지역 반경 10km 내 농가 3곳은 매주 한 번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무분별한 불법 농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까지 6개조 12명의 조사 요원을 투입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농막과 불법 증축, 불법 농지 전용 행위가 이루어진 가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를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거해 형사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횡성군과 원주 세무서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횡성군청 1층에 세무서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원주 세무서 민원실에는 세무서 직원 1명이 파견돼 국세 관련 사업자 등록 신고와 휴폐업 신고, 소득금액 증명 발급 등의 국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오는 15일부터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국세 납부를 위해 원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횡성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양양군이 서핑 관광을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도전합니다. 양양군은 서핑 성지로 이름난 서피비치, 죽도 서핑 구역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와 융합한 스마트 관광 통합 플랫폼 구현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분석에서 전국 방문객 증가율 1위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 혁신 지원 사업에 11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정해 2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입생 충원을 우선하는 가고 싶은 학교에는 김화공고, 영서고, 정선정보공고, 태백기계공고가, 그리고 학업 중단 완화를 위한 머물고 싶은 학교에는 소양고, 강릉정보공고, 홍천농고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실력을 키우는 학교에는 강릉중앙고, 화천정보산업고, 원주금융회계고, 창의적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이루는 학교에는 춘천 한샘고를 선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고객 정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데 이어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에서 고객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탁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고객 이름과 카드 번호 등 일부 발권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발생 기간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암호화된 카드 번호로는 부정 사용 가능성이 낮지만 2차 피해의 예방을 위해 카드 정지 또는 재발급, 결제 알림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춘천 대학가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춘천시가 CCTV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사건 당시 현장에 CCTV가 있었지만 명확하게 촬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2014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 30대를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명이나 차량 사고, 유리 파손 등 이상한 음원이 들릴 경우 자동 탐지하는 CCTV 시스템을 5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춘천에는 방범용 등 1,800여 대의 CCTV를 관제 요원이 수동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강원국제전시 컨벤션센터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사업비 1,490억 원 중 60%를 빚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고 부지 매입비 596억 원의 경우 원래 강원도 땅을 중도개발공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다시 매입하는 상황이라 전액 도민들의 혈세로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